셀트리온 제약이다. 셀 한번 갑시다. 목 간질간질하고 물 좀 마시게. 와, 지금 땀 어떻게든 들내려고 최대한 지금 견뎌보고 가는데 밑에 연락해서 얼음 물 제일 시원한 걸로 좀 갖다 달라고 그러세요. 그거라도 좀 붙이고 있게 이렇게. 생각해보니까 지금 마이크를 또 바지 주머니에 넣어놨어. 마이크 그 배터리를. 그 뭐라 그래? 배터리 뭐라 그래? 와, 그 열기까지 아주. 아우. 물 좀 마실 동안에 셀 한번 갑시다. 셀. 내일 셀트리온 삼형제 가지고 내일 한번 셀트리온 시가총액 몇이에요? 3위까지 올라왔던 셀트리온이 9위까지 밀려 있어요, 사실. 그리고 코스닥 쪽에서는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1위, 셀트리온 제약이 2위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종목분들 기준에 거래대금이 수반되면은 행복해지는 거죠. 셀 한번 갑시다. 셀. 세 종목이니까 셀. 그렇게 해서 거래대금이 수반되면은 지난해 11월 25일부터 그냥 1월 달까지 또 셀트리온 삼형제로 아주 그냥 쪽쪽 휙 다 잡아먹었잖아요. 그죠? 셀 한번 갑시다. 그냥 드시면 됩니다. 수 선생님, HMM 맨 뒤에 해드릴 거예요. 셀. 쭉 기준 잡아주시고, 그 다음에, 셀. 한번 쭉. 지금 막 너무 더워. 새싹 주린이 선생님이, 윤쌤 더우신데 교육까지 고생. 저 지금 막 순간순간, 야, 이거 그냥 시스템 오류났다 그러고 그만할까 막. 우와, 이거 장난이 아닌 거예요, 지금. 진짜 막 여기까지 막 열기가 올라와. 왜냐면은 이 공간이 하루 종일 비워져 있다가, 촬영하기 전에 지금 올라왔는데, 냉방이 안 돼 있던 상태죠. 그래서 미리미리 좀 냉방 좀 해달라 그랬더니, 그렇지 않아도 이 뚱뚱해갖고 더위 많이 타는데, 그죠? 계속 놓고 보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셀트리온 이 기준 잘 보시면은요, 재밌어요. 뭐가 재밌냐면, 윤정부가 농담이 아니라 작년 요 기준에 변동성 어떻게 귀신처럼 맞추느냐. 뭐 귀신 아니야. 예? 우리가 맨 마지막에 정리한 게 7월 12일인가 그럴 거예요. 문자 매매 사인 뭐라고 나왔냐면 전량 매도 이렇게 나와요. 만약에 내일 그 셀트리온이 진짜 추가적인 변동성이 나와 삼형제가 그러면 이제 내일 박승재 TV 갖고 나가겠죠. 그러면서 예전 문자 내용을 갖고 와서 내일 7시 방송에서 여기서 해드릴 거란 말이야. 어떤 내용? 문자 다 보여주겠지. 자, 우리는 들어갈 자리만 들어갑니다. 거래량과 거래대금이 터진 자리만 들어갑니다. 지금은 내일 어떻게 될지 솔직히 모르니까 약식으로 보여드리고 기준점 잡아드리고 그 기준점대로 움직여주면 되는 거죠. 자, 요 기준에서 셀트리온 헬스케어 시가총액 1위가 상한가 들어간 날이 있어요. 언제? 3월 31일입니다. 날짜도 안 잊어먹죠. 왜? 진짜 그때 들여다보고 있었으니까. 그냥 뭐 다 내가 수익 내줬죠 하는 사람들은 그 날짜를 기억을 못해요. 예? 종목 막 수백 개 뿌려놓고 윤정도는 딱딱 기억하잖아요. 셀트리온 제약 같은 경우에 그 이후에 7월달 이후에 거래량이 안 실립니다. 변동성이 안 나와요. 거래량이 없다 보니까 거래대금이 없다 보니까 캔들 크기 자체가 달라졌죠. 그러다가 지난해 11월 달에 일본 기준에서 이제 11월 25일 이전에 일본에서 거래가 한번 빵 터져요. 그리고 추춤하다가 그리고 나서 거래가 빵 터진 거예요. 그게 정확히 11월 25일입니다. 우리가 정확히 따라붙은 게 셀트리온 제약 10% 올랐을 때 따라붙은 거예요. 10% 올랐을 때. 너무 높죠. 시가총액 2위 종목을 10% 올랐는데 따라붙느냐. 시가총액 1위도 3월 31일 날 상한가 들어가는 그런 장세인데 또 그런 종목군인데 결론적으로 따라붙고 또 11월 25일 날 고점을 딱 찍고 꼬리를 달고 내려오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전량차익 실현. 전량차익 실현했더니 나는 못 들어갔어요 라고 유료 고객님들께서 그러세요? 좋습니다. 그럼 셀트리온 들어갑시다. 농담이 아니라 상한가 찍고 밀릴 때 전량차익 실현하고 셀트리온을 더불어서 잡아서 셀트리온도 그날 15% 수익 내고 나와요. 농담이 아니라. 그렇게 해서 요 두 개 캔들에서 수익을 내는데 별거 없죠. 거래량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1월 달에 전량 매도했다니까. 농담이 아니라. 어떻게? 셀트리온 제약은 11월 25일, 26일 이틀 딱 들어가요. 안 잊어먹는다니까.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날은 이 종목이 단일가 매매 지정돼 버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11만 원대 들어가서 그 수익을 다 잡아먹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변동성이, 거래량이 좀 줄어드니까 변동성이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변동성 부분에 대해서 기준을 잡아서 결론적으로는 주세요. 이쪽으로 주시면은 이쪽으로 뭐 올려주시든가 던져주시든가. 알겠습니다. 그래서 얼음 들고 있으면 되지. 그래서 변동성의 기준에서 부담이 돼서 12월 달에 많은 분들이 제약에 대해서는 변동의 부담을 많이 느끼시고, 우리는 이틀 들어가고 안 들어갔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헬스케어를 들어갔는데, 헬스케어는 시가총액 1위고 자신감도 있으신 거죠. 이게 결론은 안 된다, 헬스케어도 이제는. 그래서 셀트리온으로 바꿔드린 거예요, 마지막에. 셀트리온으로 바꿔드리고, 셀트리온을 마지막에 정리한 게 35만 5천 원에 정리했죠. 35만 5천. 안 되겠더라고. 왜? 거래대금이 수반이 안 돼요. 그러다 보면은 어려워지죠. 그래, 거래대금이 수반이 안 될 때에는, 여기도 보시면 거래대금 수반이 안 된단 말이에요. 응? 그럴 때에는 캔들의 크기가 작아진다. 캔들의 크기만 작아지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비이성적인 변동이 이렇게 나오는 종목군들을 기준해서는 왜 못 오르지? 이거 상한가 가는 종목인데 상한가 따라잡으러 갔는데 못 가. 캔들이 옆으로 휘어. 그럼 어떻게 해요? 그냥 거기서 이제 투매하는 거죠. 그래서 장대 음봉들이 하나씩 나옵니다. 결론적으로 지금의 기준은 요 거래량 기준 있죠? 요 거래량. 최근에 이 거래량 보신 적 있어? 없죠? 없어.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의 이 거래량이 최근에 보신 적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여기서도 또 하나 팁이 뭐냐면, 채널 돌리시면 그 정신 나간 친구들, 방송국 얘기해도 되잖아, 또 유튜브는. 2대1리에. 꽤 오래돼서 몇 달 됐어요. 거래량 교육하는데 남자분 하나 딱 나와서, 거래량 교육 다 받으셨죠? 거래량 터지는 게 뭐예요? 전일 대비 20배 터지면 거래량 터지는 게 확 그냥 막 그냥 옆에 있으면 진짜, 아유, 이게 웃을 일이 아니란 말이야. 그게 말이야, 막걸리야. 거래량이 터지는 게 전일 대비 20배라는 게 LG, 아까 말씀드린 헬로비전 같은 경우에도 거래량이 30만 주였어요. 30만 주 없을 때가 최근에 30만 주의 거래량 없을 때. 근데 막 8천만 주씩 터졌어요. 20배야 그게? 아니잖아. 그럼 정확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확하게 기준이 뭐예요? 셀트리온 제약이 이렇게 보이는 것처럼 거래량이 수반됐다고 쳐요. 그 앞전에 거래량이 없었어, 거의. 그러면 이 기준은 뭐 20배로 잡을까? 의미 없어요. 20배의 거래량이 터졌어도 이게 시장에서 관심을 가질 만한 거래대금이 아니면, 그럼 관심을 가질 만한 거래대금이 얼마냐는 거죠. 관심을 가질 만한 거래대금이 지금은 하루에 2천억 원씩 터져줘야 된다니까. 그래야 상위 20위 전후에 들어오는 거예요. 2천억이어야 상위 20위 전후. 아시겠어요? 시가총액 2위, 코스닥 시가총액 2위가 2천억 정도 터져서 상위 20위 전후에 놓여져 있다? 그럼 그 엄청나게 거래대금이 많은 건 아니죠. 그잖아요. 삼성전자는 맨날 거래대금이 많잖아. 어쩔 수 없이. 이거는 전체 시장에 대한 해치까지 있으니까. 결론은요. 이 거래대금이 더 유지가 돼야 돼요. 이 거래대금이 예를 들면은 요 정도씩 주마다 이루어져야 돼요. 요 거래대금이 월봉 기준으로 벌써 보름이 넘었단 말이에요. 보름이. 그죠? 14일이니까 내일부터 보름이네. 어찌됐건 요 기준의 거래량이 이번 달에는 이제 막 스타트가 됐다고 친다면, 그렇다면은 70% 수준까지는 여기서 팡팡 비이성적으로 안 실릴 것 같은 두산중공업이 실려서 그 변동이 크게 나온 거예요. 하루에 얼마? 2조 원이 넘는 거래대금. 2조. 하루에. 그러니까 그 변동성이 나온 거죠. 지금은요. 두산중공업도 거래대금이 안 나와요. 결론은 셀트리온 제약 내일 기준에 200만 주 이상의 거래량이 터져줘야 된다. 그렇게 되면 내일 200만 주 이상이면요. 3천억 이상 거래대금입니다. 3천억 이상이면요. 15위 안에 들어올 거예요. 15위 혹은 10위 안에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3천억, 지금의 3천억이면 한 15위 되겠다. 그죠? 그렇게 해서 그 거래대금이 쭉 연동이 돼야 셀트리온 제약, 셀트리온 삼형제의 흐름이 탄력적으로 나올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이 셀트리온 제약 기준, 거래량의 기준, 요거 지금 제대로 교육을 받으셔야 되는데 이번에는 출석 체크 한번 제대로 해보시죠. 벌써 50분이 지났어요. 저도 지금 막 원래는 뒷부분에 HMM이 굉장히 길기 때문에 종목이 또 있단 말이에요, 뒤에. 그래서 지금 빨리 해야 되는데 빠르게 하지는 못해. 빠르게 하는 순간 이제 땀 쏟아지기 시작하면 감당 안 돼. 오히려 방송 중간에 끊을 수도 있어. 그래서 지금 좀 천천히 차분히 하다 보니까 그리고 머릿속이 막 왔다 갔다 해 생각이. 예. 여러분들이 조금만 도와주셔야 돼요. 출석 체크 조금 잘해 주셔야 돼. 자, 거래 대금에 대한 교육이에요. 이게 한 20페이지 정도 될 겁니다. 그 기준에 좀 차분히, 좀 제가 좀 벅차더라도 차분히 진행을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은 출석 체크를 어떻게? 거거거 한번 또 해봅시다. 거거거. 거래량 교육 해주세요. 거거거. 얼른. 네, 거거거 한번 갑시다. 거거거. 좀 이따 만약에 영상을 좀 잘라주시거나 내일 잘라주시면 거래량 교육 지금 범위 시간 체크해놨다가 지금 정도의 기준에서 잡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거거거. 거거거 한번 해주세요. 거거거. 와, 이 열이 장난 아닌데 진짜로. 아, 요 뒤에다 놓고 있어도 되겠다. 오 좋아. 오 좋아. 뒤로 확 빠지진 않겠죠. 약간 모양새가 이상하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거거거. 오케이. 거거거. 거거거. 오케이. 쭉 올려주시면은 이제 우리 직원분들은 거래량 교육교재 있죠? 거래량 교육교재 올려주시고, 거래량 교육 링크도 올려주시고, 그렇게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거거거 넣어주시고, 그리고 이제 다시 유튜브 링크 올려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거래량의 기준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 글씨가 작으니까 크게 보여드릴게요. 중요한 건 이제 핵심 포인트. 이것도 좀 작긴 하죠. 2천억을 기준을 잡는다. 예전에는 어떻게 잡아드렸냐면 1,000억의 기준을 잡아드렸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거래대금이 하루에 5조 원 수준. 그 당시가 언제인데 2020년 1월 2일 날 유가증권 시장의 거래대금은 5조 미만이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시장은 2월 이전에 2020년 2월 이전에 거래대금 5조 미만인 날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것이 유가증권 시장 기준에서 가장 많이 터진 거래대금이 얼마? 1월 11일, 올해 1월 11일 날 삼성전자 9% 폭등 나올 때 삼성전자 8조 넘길 때 거래대금 44조 4천억까지 터집니다. 그 거래대금이 지금 15조에서 20조 사이를 왔다 갔다 해요. 거래대금이 없는 날 15조 정도. 결론적으로 15조 원씩 거래대금이 터지고 형성되어 있다 보니 중간에 이제 44조 4천억 터지고 난 이후에 거래대금, 기준 거래대금을 3천억까지 올려드린 적도 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다시 거래대금이 전체 시장에 낮아졌기 때문에 2천억의 기준을 잡아드린다. 그러면 그 2천억의 기준 거래대금이 터지면요. 전체 2,300개 상품 포함한 2,300개 종목에서 종목 기준의 거래대금 순위 20위 전후에 놓여집니다. 2천억이면 20위 전후. 무조건 2천억이면 20위 안에 들어오거나 그러진 않아요. 2천억인데도 20위 못 들어올 때도 있어요. 그렇게 해서 20위 전후에는 놓여져 있어야 시장의 모든 관심이 집중된다. 나만 알고 있는 종목 필요 없어요. 전체가 다 들어갈 수 있어야죠. 뭐 개인들 한두 명 들어갈 수 있는 종목 그런 건 안 되는 거죠. 결론적으로 2천억은 전체 시장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거래대금이다. 두 번째 기준은 최근에 의미 있는 거래대금의 70% 수준을 기준을 잡는다. 무슨 얘기냐면 오늘 3천억 터졌어요. 그러면 오늘 터졌으면 이제 내일 기준에서는 80%를 잡아요. 그래서 80%도 잡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의미 있는 거래 대금이 뭐 예를 들면 금요일이야. 그리고 오늘 잠시 쉬어갔어. 그러면 이제 금요일 거래 대금의 70% 이런 식으로 잡습니다. 왜냐하면 쉬어가는 구간 동안에 주가 눌림이나 변동성 눌림이 형성돼 있었기 때문에 쉬어갔기 때문에 응집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2천억을 넘는 기준에 의미 있는 거래 대금의 70% 이해되시죠? 뭐 거래대금이 1,000억이었어. 그것의 70% 그게 아니라 2천억의 70%. 그리고 추세 매매의 경우는 뭐 2천억 미만이어도 상관은 없죠. 추세 매매의 경우는. 예. 그렇게 해서 일단은 그 기준점으로 2천억 그리고 거래대금 70%의 기준을 잡아드린 겁니다. 예. 그리고
세 번째 기준은 시장 상황을 고려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시젠 신풍제약이 있는데 신풍제약이 최근에 또 1조 넘겼죠. 1조를 훌쩍 넘겼어요. 그렇게 되면서 이제 2조 원 거래대금 이렇게 써놨는데 작년에는 2조를 넘긴 날들이 많았어요. 우리나라에서 거래대금을 3조 이상 넘긴 종목이 두 종목뿐이 없습니다. 사실은. 삼성전자, 셀트리온. 셀트리온이 3조 6천억을 11월 25일 날 터뜨렸다고 그랬죠. 그게 사상 최대치, 우리나라 종목 기준의 사상 최대치 거래대금이에요.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근데 결국은 이제 삼성전자 다시 8조 원대 이상을 터뜨리면서 그 기록은 뭐 제가 볼 땐 누가 깨트릴 수 있는 뭐 그런 기록은 되지 않고요. 결론적으로 그러한 거래대금이 형성될 때 두산중공업이 이번에 2조 원을 훌쩍 넘는 거래대금이 형성될 때 그 다음 날도 70% 터져라, 그 다음 날도 80% 터져라.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신풍제약이 1조 4천억 터졌는데 그 다음 날 그 수준으로 터져라.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래대금의 수준을 조금씩 낮춰서 잡아드리는 겁니다. 이런 기준에서는. 비이성적으로 더 많이 터졌을 때. 그리고 1, 2, 3번 항의 거래대금, 거래대금을 수반을 했을 때에 거기에 전제 조건이 수반될 때 양봉이 나오면 거기에 양봉이 나오면 시초가 대비해서 10에서 15%의 등락 범위를 본다. 대형주의 경우에는 그게 변동률이 조금 줄겠죠. 그죠? 그렇게 해서 설정 범위를 가져간다라는 얘기예요. 그게 기준 거래량의 기준입니다. 다시금 봅니다. 한 장 한 장. 자, 오늘 배울 거는 요 기준이 여러분들이 쿠팡에 들어가시면 9시간짜리 110만 원에 5개 시리즈를 팔고 있어요. 그럼 얼마? 550만 원이네. 와우. 실전 교육 내용. 근데 그게 무지하게 판매가 됐어요. 그 여러분들께는 지금 엑기스만 지금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나는 이걸 배우고 싶다. 말씀드렸잖아. 수익 내면서 배우세요. 배우고 수익을 내겠다 하지 마시고, 무슨 말이냐면 라이브 방송에 가입해서 들어오셔서 수익 내셔서 수익 내심과 함께 교육받아서 그럼 결론은 또 공부 안 해요. 수익 나는데 공부하겠어. 여러분들 지금 공부하려는 이유가 뭐예요? 수익이 안 나죠, 생각보다. 그러니까 공부를 하시잖아. 근데 공부를 막 막연하게 한다고 되느냐? 안 돼. 북한 같은 경우에 그러면은 자 9시 반에 인민들 다 집합하세요. 10시 반부터 미국장 공략 들어갑시다. 정상적으로 배우고 수익 냅시다. 돼? 안 되잖아. 윤정보다 훌륭한 사람들 많을 텐데 북한에도. 안 되잖아요. 결국은 교육을 받고 무조건적인 수익을 낸다라는 기준을 잡는 게 아니라 조금 이따 HMN 같은 경우에도 종목별로의 특징도 있고 또 장중 기준에 대처하는 방법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을 배워서 하려고 하면 또 다른 종목은 적용이 안 돼. 그러니까 수익을 내면서 들여다보면서 대처를 하시는 거예요. 오늘 기준에 내일 아침 9시 개장 전까지 6+6 진행해 드릴 테니까. 그리고 6+6 진행해서 가입하신 분들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교육 강좌 5강좌를 드립니다. 45시간. 거기에 기초 강좌 14시간 드릴 테니까 함께 오셔서 이런 거 보면서 너무 어려워하지 마시고 수익 내면서 자, HMM 오늘 들어갑니다. 자, LG 헬로비전 들어갑니다. 왜요? 오늘 거래대금 2천억 이상 터지겠네. 왜? 지금 시간에 이 정도면은 어떻게 변형이 된다라는 기준을 설명드렸죠. 2천억에 대해서 조금 전에 설명드렸죠. 그죠? 그리고 나서 제외 종목군은 지금 요즘에 두산중공업 제가 잘 안 들여다보는, 말씀 안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 뭐예요? 투자 위험, 투자 경고에 지정됐기 때문에. 그래서 전 거래일까지는 오늘까지는 4천만 주 거래량이 터져야 된다고 했는데 안 터졌어요. 안 터지니까 음봉인 거예요. 양봉이 나오더라도 변동 캔들 크기가 작아집니다. 내일 기준에서는 어저께 교육해드릴 때 3,500만 주 잡아드렸죠? 내일 기준에서는 3천만 주만 잡아도 될 것 같아요. 그만큼 가격 조정받고 쉬어갔기 때문에 3천만 주만 터져도 와우 7천억, 8천억이 된단 말이에요. 7천억, 8천억이면 우리나라의 거래대금에 무조건 5위 안에 무조건 들어오죠. 그렇게 되면 모든 사람이 집중되죠? 그럼 변동성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꼬리 달리더라도. 그게 두산중공업 3천억. 근데 투자 위험 종목이고 경고 종목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단기 공략 표에 넣지 않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뭐 굳이 그 종목이 아니더라도 또 있으니까 뭐 셀트리온, 삼성제도 내일 움직일 수도 있고 결론적으로 요 기준이란 말이죠.
자, 오늘 기준에 HM 말입니다. 오늘 기준에 셀트리온이 말입니다. 오늘 기준에 LG 헬로비전이 말입니다. 기준 거래량 LG 헬로비전 5천만 주 잡아놨는데요. 지금 9시 10분인데 500만 주 터졌네요. 왜? 10%라고 잡아놨으니까. 와, 9시가 했는데 100만 주, 1000만 주 터졌네요. 그리고 양봉이네요. 꼬리 달고 돌렸네요. 그 기준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장 끝나고 나서 1000만 주 실렸어요. 뭐 이러면 뭐 할 거야? 장 끝나고 나서 5천만 주 실렸네. 그럼 뭐 할 거야? 이게 아주 단순한 것 같지만요. 윤정두가 30년 동안 주식하면서 기준 잡아보니까 이 정도가 형성이 돼야 되더라. 최소범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울 때가 있어요. 어떤 거냐면 이때까지는 거래량이 수반돼요. 이때까지는. 그렇게 해서 뭐 1000만 주다 만약에 뭐 이걸로 잡으면 20%니까 LG 헬로비전 5천만 주 기준 거래량에 20%면 1000만 주죠. 1000만 주를 넘겼어. 넘기고 이제 여기서 30%니까 1500만 주가 돼야 되는데 이렇게 있는데 만약에 예를 들면 여기가 9,000원이에요. 여기가 예를 들어서. 그 9,000원부터 이 위에 있는 물량을 쫙 잡아가야 돼요. 근데 못 잡아가. 안 잡아가. 못 움직이죠. 다시 설명할까요? HMM이에요. HMM. 오늘 장중 기준에 46,000원의 물량이 딱 쌓여져 있는데 그 물량을 순식간에 바바바바방 하고 친 거야. 45,000원까지 밀려 내려왔을 때에 프로그램 매도가 18만 주까지 있었던 것이 45,000원까지 내려올 때 어떻게 해요? 대사죠. 대사인 건지 손바뀜인 건지 어찌됐건 매도는 둔화돼 있고 매수가 들어와서 프로그램 매도 물량이 둔화돼 있었어. 18만 주에서 줄었어요. 11만 주. 왜? 매수가 더 들어오니까 밑에서는. 그러더니 줄이고 뭐 하고 3만 주, 4만 주 때까지 줄였다가 다시 나와서 뭐 7, 8만 주 했다가 4만 6천 원 자락에서 그냥 거래량이 60만 주가 터지면서 5분봉 기준에 60만 주가 터지면서 4만 6천 원을 뚫고 넘어간 거예요. 그때 누가 들어왔냐면 한투가 들어왔어요. 좀 이따 보여드릴 겁니다. 따라붙어야 되겠죠. 따라붙죠. 붙는데 문제는 내가 따라붙으면 무조건 더 가나? 한투가 그 물량 가져갔다고 그 위에 물량 또 받아가? 아니지. 그렇게 하고 나서 46,500원에 또 20만 주대 쌓이고 그 밑에 쌓인 게 거의 한 60만 주대입니다. 그 물량을 5분봉에서 또 치고 올라가면 47,000원 공간까지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다. 그렇게 기준을 잡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다 좋아. 뚫었어. 46,000원 뚫었어. 한투가. 그 다음부터 후속 다 매수를 안 해. 돈이 없는 건지 밑에서 살라고 그러는 건지 매수를 안 해. 그럼 어떻게 돼요? 거래 대금이 둔화되겠죠. 왜? 매도도 안 나와. 한투가 방금 샀는데 지들이 산 거 그대로 손절할까? 또 우리가 따라붙으면 우리가 손절할까? 뭐 다른 쪽에서 차익 실현하려고 밑으로 던질 수는 있겠지만요. 결론적으로 그렇게 해서 못 움직이면 어떻게 된다? 거래가 둔화된다. 혹은 다른 쪽에서 매도를 해서 밀려버리면 거래는 실리더라도 양봉이 아닌 윗꼬리 혹은 음봉으로 돌려져 버린다. 그럴 때의 기준을 손절 범위 내지는 또 저점 물량은 차익 실현 기준 잡을 거예요. 기준 거래량 다 설정할 줄 아셨죠? 그래서 동시효과 기준의 기준 거래량 0.5%라는 건 뭐예요? 일반적인 변동성. 별로 소문 안 나 있어. 어떤 거? 현대로템. 700만 주인데 실질적으로 1000만 주 넘겨야 변동성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0.5%면 1000만 주 기준 잡으면 얼마? 50만 주. 50만 주. 그잖아요. 10만 주에 5만 주 죄송합니다. 0.5% 5만 주. 그잖아요 해놓고 계산한 거. 1%가 10만 주니까 0.5%면 5만 주. 마찬가지입니다. 동시효과 기준의 거래량 대비 1%가 터지는 거는 확대된 변동성. 셀트리온 제약이 오늘 소문이 일부 났죠. 일부 났어, 일부. 야, 셀트리온 삼형제 오늘 다 가는데 말이야. 거래대금이 최상이야. 셀트리온 제약이 15% 올랐었어, 장중에.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 내일 기준에 사실은 1%씩 실려줘야 돼요. 그렇게 해서 2만 주가 동시효과에 실려야 됩니다. 근데 이게 안 실린다. 그러면 살짝 눌릴 수 있어요. 혹은 뭐 여기서 치고받고 공방 나올 수 있죠. 근데 제한적 물량만 된단 말이에요. 여기서 이렇게 돌 때. 위든 아래든 세게 누군가가 여기든 매물이나 매수 잔량이 많을 거 아닙니까? 그거를 세게 체결을 시켜줘야 돼. 그래야 거래가 수반됩니다. 근데 그 기준에서 양봉으로 나와야 된다는 거지.
소문나 있는 종목은 거래 대금이 더 커야 되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 거래 대금이 돼야 되고 1조 이상짜리 셀트리온 제약이 1조 이상이죠. 현대 루템도 1조 이상입니다. 그런 종목은 개장 초에 5%까지만 따라붙는다. 그리고 장중에 최대 10%까지만. 아주 특별한 케이스라는 거는 저점 물량을 뭐 2만 5천 원 물량을 5만 원에 차익 실현했어. 그 재편입할 때는 차익 실현한 게 28%의 차익 실현했어. 그게 미끄러져 내려갔어. 절반이나 밀렸어. 그런 경우는 드물잖아요. 근데 시가총액이 뭐 조단이야. 그럼 고민을 해서 들어갈 수 있다. 우리는요. 물량이 없는 상태에서는 못 들어갑니다. 아시겠어요? 물량이 없이 그냥 신규 매수를 15% 이렇게 되면 못 들어가. 아주 특별한 케이스 빼고는. 그렇게 해서 15%는 아주 특별한 케이스예요, 기준. 그다음에 1조 미만짜리 종목은 어떻게 돼요? 시초가 대비해서 뭐 개장초 기준에서는 10% 그리고 최대폭 15% 1조 미만짜리는 뭐 상한가도 훌쩍훌쩍 갈 수 있는 종목군들이니까 그렇게 기준을 잡습니다. 그리고 장중에 이제 재편입 기준은 3분의 1 지지, 2분의 1 지지에 주가가 밀려내려 3분의 1 꼴이 달렸다고 무조건 편입 아니라는 거지. 왜? 아니 뭐 양봉이 30%짜리 상한가였어. 근데 상한가 풀리더니 쭉 미끄러져서 3분의 1이면 얼마야? 10% 밀리는 건데 고점 대비. 그럼 거기서 사? 힘이 하나도 없는 애인데 또 절반이 밀리면 여기서 사? 아니 30% 올라간 애가 이렇게 달리면 이게 힘이 없는 애잖아요. 근데 여기서 사냐고. 결론적으로 뭐냐면 사는 게 아니고 지지받는다 그 개념이 거래가 터지고 다시 이 기준점을 돌려줄 때 그것도 시간이 이왕이면 오전일 때 또 개장 초일 때 이해되세요? 그리고 변동성도 그렇게 너무 크지 않을 때 그렇게 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밀려 내려왔는데 거래를 수반하고 돌린다. 아까 LG 헬로비전처럼 어떻게 돼요? LG 헬로비전처럼 거래 대금이 실려 그리고 돌려 그러면 거기서 그 기준 거래량이 아까 얼마였어요? 400만 주씩 잡아드렸죠. 5분봉 기준에. 그 기준이 설정돼야 됩니다. 그냥 막연하게 여기 3분의 1 내려왔으니까 여기 지지라인이야. 뭘 지지라인이야. 거래가 수반되는 걸 봐야죠. 아시겠죠? 그리고 또 장중에 고점을 돌파할 시 장중 고점 돌파할 때 아까 말씀드린 거 1조 이상짜리는 10% 이상 못 따라붙는다 그랬죠? 고점 돌파했다고 막 15% 20%인데 막 따라가 그건 아니라는 거지. 기준점이 뭔지를 차분차분. 그러면 이런 게 복잡하다. 그럼 뭐라 그랬어요? 배워서 수익 내려고 하시면 안 된다니까. 농담하는 게 아니라. 수익 내고 배우세요. 윤정두가 문자 사인 딱 드리면 매수 그러면 매수하는 거고 매도 그러면 매도하는 거고. 차익 실현. 자 윤정두가 자 오늘은 이거 차익 실현합시다. 왜요? 오버슈팅 안 나왔는데 HM은 왜 여기서 팔지? 35,700원은 내가 이해를 해요. 20% 장중 올라온 날인데 꼬리 달렸으니까. 근데 왜 저점에서 27,000원대 다시 사가지고 왜 4만 원대 여기서 왜 팔라는 거지? 한투가 차익 실현을 막 하고 있어요. 한국투자증권 주력이. 그러니까 일단은 고점 대비해서 미끄러져 내려올 때, 미끄러져 내려올 때 일정 범위에서 차익 실현합시다라고 한 거죠. 그리고 쭉 미끄러져서 얼마? 34,000원대까지 내려오죠. 그러고 나서 다시 쫙 돌리는데 5만 원 찍어요. 5만 원 찍는데 역시나 마찬가지로 외국인 매수 물량이 1,700만 주대에서 1,300만 주대까지 밀려버려. 뭐 어떻게 해요? 5만 원 찍고 2% 밀렸는데 전량 차익 실현하죠. 왜? 3만 원대 다시 편입한 거니까. 3만 5천 원대부터. 결론적으로 그러한 기준점들을 잘 대처하면 되고요. 변동성 매매, 당일치기 매매 이런 경우는 내가 한 10% 이상의 수익을 안고 가고 있다. 어제 샀든 오늘 샀든. 그러면 넉넉하게 변동성이 뭐 그런 종목은 툭 하면 툭 건들면 막 2, 3%. 두산중공업이 그랬잖아요. 두산중공업이 7%, 8%씩 밀렸어요. 언제? 31,600원 찍고 이게 29,000원대까지 29,000원 초반까지. 근데 차익 실현 안 해? 냅뒀더니 더 가더라? 그게 전량 차익 실현해야죠. 얼마에? 3만 원에. 그러고 나서 종가가 32,000원이더라도 원칙을 지켰기 때문에 고점을 잡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바로 그 다음 날부터 무너져서 3일 만에 23,000원대까지 내려오죠. 3만 원 차익 실현한 물량이. 근데 여기서는 한 발짝 뒤로 빼는 거지 오기 부릴 필요 없잖아. 우리가 고점 차익 실현했던 무조건 밑에 사나? 아니죠. 또 차익 실현 못한 분들은 오기를 부려요. 냅두면 가겠지? 그 오기를 부려. 또 더 사 또. 안 돼. 명확하게 기준점 잘 지키셔야 됩니다. 10% 미만의 수익 났을 때는 조금 더 좁은 공간에서 차익을 일단 확보를 하자.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상한가에서도 우리는 어떻게 50% 이상을 차익 실현하죠. 상한가 이탈해서 2, 3% 조정받으면 전량 차익 실현입니다. 미련 안 가져요. 내일 뭐 갭상승 나로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손절 기준은 평균 단가 대비해서 뭐 마이너스 3% 조정이라든가 혹은 편입 후에 변동성이 제한적인 경우 그럼 매매가 없다라는 거죠. 거래대금 둔화되겠죠. 그리고 거래대금이 둔화되면은 그때도 전량 정리. 그리고 다시 들여다보면 돼요. 그죠? 그렇게 돼 있고 오버나잇도 당일 편입 물량의 10% 이상 물량을 안 가져갑니다. 전량 정리가 맞는데 수수료 빼기도 그렇고 좀 밋밋하다. 추세는 강할 것 같은데 그러면 모를까? 그것도 50% 미만. 왜? 그 다음날부터 거래 죽으면 말짱 도루묵이에요. 펀드멘탈로 들어가는 건 뭐예요? 추세 매매 기준으로 들어가겠죠. 이거는요. 단기 변동성 매매죠. 그렇기 때문에 거래 대금이 안 터지면 안 된다. 이길 시초가 혹은 고점 대비해서 2, 3% 조정. 무슨 얘기냐면은 두산중공업이 그래서 31,600원 찍고 29,000원대 초반 내려왔는데 우리는 여기서 전량 3만 원 이탈될 때 전량 차익 실현했는데 꼭 거짓말쟁이들 보면은 와 대박 났죠 종가 보셨죠 32,000원입니다 요따구로 얘기해. 그 다음날 팔 수 있어 없어? 못 팔죠. 왜? 그날도 7, 8% 밀려도 안 팔고 냅뒀더니 더 가더라. 그 전에도 그랬는데 응? 그 전에 24,000원까지 올라갔다가 22,000원까지 밀려 내려온 날 20% 이상 오른 날 6월 2일 날 날짜도 안 잊어먹잖아요. 냅뒀더니 3만 원 32,000원 가더라. 이거 아냐. 지들이 기술적 분석 못하는 거는 얘기 안 하고 여러분들 말고 그 친구들이 결론적으로는 어떻게 돼? 결과적으로는 예? 그 다음날 31,900원에 시작합니다. 100원 밀리고 시작한 거예요. 거기서부터 2, 3% 밀리면 그러면 31,000원대 전량 차익 실현인 거예요. 써 있잖아요. 기분 좋다고 윤정두가 차익 실현하고 기분 나쁘다고 들고 가고 이런 거 아니란 말이죠. 원칙대로만. 응? 원칙대로만. 이 내용 그대로. 결론적으로 현대 로템의 경우에 오늘 780만 주. 그러면 어떻게 돼요? 원래는 88에 64, 640만 주인데 그거하고 안 됩니다. 700만 주는 넘겨줘야 돼요. 그래야 700만 주를 넘기면 얘가 변동성이 위로 나온다고 그랬죠? 양봉일 때 들어가니까. 그럼 거의 2천억을 넘기는 수준이 됩니다. 최근에 그 2천억 언저리에서 맴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 언저리에서. 원래 더 터져야 돼요, 원래는. 최소 700만 주, 1000만 주가 터져야 변동성이 7에서 10% 시초가 대비 나올 수 있다. 현대로템입니다. 두 번째 기준은요. 마찬가지예요. 셀트리온 제약의 경우는 215만 주 터졌는데 200만 주 이상이 터져야 돼요. 원래는 300만 주까지도 여러분들께 말씀드려야 돼요. 5천억 터져야 된다라고. 200만 주 가지고는 안 돼, 사실은.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마찬가지입니다. 200만 주 내일 터져야 돼요. 변동이 나오려면 최소. 그리고 셀트리온 제약도 변동이 5에서 7% 추가적으로 계속 나오려면 최소 150만 주가 또 터져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안 나옵니다. 그렇지 않으면 캔들이 작아지거나 윗꼬리가 달리거나 음봉으로 형성이 됩니다. 꼭 염두에 두셔야 돼요. 마지막으로 이제 HMM의 기준은 여기서 하나씩 잡아드릴게요. 이런 종목군들은 사실상 시가총액 지금 4위, 3위, 1위 이렇게 올라와 있잖아요. 오늘 변동성도 굉장히 큰 거예요. 이 변동성이 나오려면 오늘 거래량 정도는 나와줘야 되겠죠. 근데 단기 변동성을 놓고 보는 부분이 아니니까 추세 매매로 가시는 게 맞고요. LG엘로비전이다. 아까 말씀드렸어요. 5천만 주. 원래는 88에 64 기준을 잡는데 시가총액이 1조 미만이잖아요. 결론적으로 5천억 정도만 터져도 돼요. 58에 40, 4천억 이상의 변동성이 4천억 이상의 거래량이 터지면 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5천억 수준의 거래대금 터진다는 거죠. 5천억 수준이면은 뭐 5위 안에 들어오죠. 지금 기준이면. 5위 전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변동성이 얘는 시가총액이 작아서 어떻게 된다? 최소 5천억, 5천만 주 그 수준의 거래량을 넘겨주면은 변동성이 시초가 대비 10% 수준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신풍제약은 어떻게 돼요? 지금 550만 주인데 하루 조정 가지고 급격히 줄여놓을 수는 없지만 일단은 거래량 최소 7, 800만 주 터져야 돼. 700만 주만 기준 잡으면. 왜? 앞전의 거래량이 원체 많이 터진 거래량이 2천만 주면 거래대금 1조 6천억 막 이런 게. 그 700만 주의 기준이면은 어떻게 된다? 7, 7에 49, 5천억 이상. 5천억 이상. 주가가 또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5,500억 뭐 이렇게 됩니다. 그럼 역시 시가총액 조 단위의 종목이긴 하지만 거래대금이 뭐 5위 안에 들어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하림은 우리는 안 들여다봅니다. 비이성적인 변동. 종가에 저렇게 꽤 맞은 거죠.
동양도 시가총액이 너무 작고 사실 그렇게 해서 HMM의 기준은 오늘도 860만 주뿐이 안 터졌는데 진짜 최소 범위가 1000만 주고 1000만 주 갖고 안 돼요. 1500만 주가 터져야 그래야 변동성이 7에서 10%. 두산중공업은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000만 주의 거래량이 터져줘야 그래야 양봉의 기준에서 움직임이 시초가 대비 7% 이상 변동이 나올 수 있다. 적어놓으세요. 나중에 대해서 뭐 또 물어보지 마시고 적어드려요. 두산중공업 3천만 주. 또 진원생명과학도 한번 들여다보고 싶다. 그러면 오늘 거래량 기준, 요 거래량 기준 그대로 1200만 주. 왜 얘한테는 박하냐? 박한 게 아니라 그래 봐야 2700억, 3000억 푼이 안 돼요. 그 거래대금이 안 나오면 오늘 꼬리 달린 부분을 제대로 못 감지 않습니다. 얘는 추세매매 기준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런 종목은 배제시키고. 결론, 방금 말씀드린 거래대금 기준의 종목군들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놓고 보시고 그 다음에 셀트리온 제약 부분을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요 거래량. 요 거래량이 수반되면서 거래대금이 형성되는 걸 보는 거예요. 거래량은 사실 아무 의미가 없어요. 거래대금을 놓고 보는 겁니다. 거래대금. 여기가 거래대금이 어마어마하겠죠. 거래대금. 그 거래대금을 수반시켜줄 수 있는 거래량이 터져줘야 된다. 아시겠죠? 여기까지가 거래량 교육이었습니다.